좀 정부가 시각을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적 재난인가라고 명성규 의원이 물었을 때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분명히 정부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이고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기라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 들어가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을 사회적인 재난이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기, 뭐 전부 사회적 재난입니까? 그런 얘기를 조파로 뭐 다 사회적 재난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개념을 우리가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사회적 재난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구호 제도가 있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개념으로 지금 연결시켜서 쓰기 때문에 뜻은 알겠지만 저희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여기에 이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춘천 천원하천 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허정식 의원님과 심상정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밖에 전세 사기 및 깡통 전세 피해자 대책위에서도 나와 계신데 너무 특별법이기 때문에 급한 것이 있긴 하지만 정말 신중하고 제대로 된 다양한 피해 사례들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더욱더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의 대책을 보니까 정부의 고민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고충도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충분히 10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은 좀 정부가 시각을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사적인 권리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사회적 재난인가라고 명성규 의원이 물었을 때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분명히 정부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이고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2008년 이후에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전세 정책을 장려해 왔거든요. 그러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전세 사기가 발생을 했고 깡통 전세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청년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에다 더 대출 이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은 저금리 대출을 통해 가지고 월세보다 전세를 더 선호하게끔 만들었고, 대출 가능 최대 금액까지 전세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어떻게든 간에 어떤 정부의 잘못이든 간에 이 정부의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부 정책을 역이용하고 또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걸 사적인 권리 관계로만 하게 되면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수용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민, 그러니까 사인과 법인 간의 거래 관계는 사적 자치에 의해서 자유계약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이라든지 뭐 경매 등등 금융제도가 다 이걸 뒷받침해서 굴러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에 대해서 그 세입자가 판단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기라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 들어가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이래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고 또 신축 빌라가 가격도 시세가 없는 것을 이용해서 사회적 경험이 약하고 정보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까지 끼어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을 뭐 사회적인 재난이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기, 뭐 전부 사회적 재난입니까? 그런 얘기를 조파로 뭐 다 사회적 재난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개념을 우리가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아니, 제 말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네. 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이러한 피해자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고통으로 인정받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걸 사회적 재난이라, 왜냐하면 사회적 재난이라는 이 것은 규모가 지금 예. 피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을 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제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식 전환이 없으면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고 구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적 재난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구호 제도가 있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개념으로 지금 연결시켜서 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의 우리가 이제 특히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명백히 법 체계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네. 와서 하는 것은 뜻은 알겠지만 저희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여기에 이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꾸 이러한 정부가 방어적인 태도 때문에 그러한 태도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가혹한 그런 엔드 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예상 밖의 이 범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을 하고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를 인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폭넓은 구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겠고요. 지금 뭐 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증금에 대한 반환 채권 매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기당한 집을 사기당한 사람이 매입하거나 또 거기에 계속 거주하는 그런 정책들은 됐는데 사실상 사기당한 집을 매입하거나 거주하는 것 자체가 또 그 사람에게 피해자들에게 대해서는 또 다른 또 고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매입 같은 정책도 아울러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맨 처음에 정부 정책은 우선 매수권 부분들만 초점이 있다가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지적되어 가지고 사실상 경매에 개입해 가지고 공공 매입하고 공공 임대 전환 정책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수용성 있게 받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